오늘은 한나 아렌트가 우리가 참 이름은 너무 자주 듣고 특히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갖 상상력을 펼쳐보는 그런 세상인 이 현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화두를 던진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요. 한나 아렌트에 관한 리더십, 공공성의 리더십에 관해서 이제 오늘 그 포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리더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보는데, 첫째는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자각하는 일, 자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는 일이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일, 세 번째는 함께 일할 팀을 잘 만들고 팀을 독려하고 또 늘 열린 팀이 될 수 있게 이렇게 그 팀 빌딩을 잘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폭력에 대한 이제 구분을 하는데, 한 그 조직이나 또 국가나 정치 권력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무시하고 그걸 소홀히 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폭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리더가 그것도 경계해 드리라 봅니다. 이분은 시민의 자유와 공화주의의 정신도 강조합니다. 리더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구성원의 자유를 존중하고 또 폭력적 질서가 아닌 어떤 공화적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그런 좋은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는 리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한나 아렌트의 공공성의 리더십 이렇게 달지를 않고 한나 아렌트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 아렌트는 리더십 강의를 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 리더십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주제가 되어서 강의도 하고 이론도 나오고 한 것은 불과 그렇게 오래된 시점은 아니고, 아렌트가 활동했을 때는 주로 이제 정치 사상가로서 알려졌는데, 한나 아렌트가 그 중시했던 이제 정치의 문제는 그것과 이제 구별되는 어떤 사적 영역의 세계, 그러니까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을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사적 영역이 공적 공간으로 침해했을 때 발생하는 이제 정치의 위기, 이것이 이제 한나 아렌트의 핵심 과제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을 이제 실천 속에 구현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 행위의 핵심적인 이제 주제가 되고요.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실천적으로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리더십의 요건을 얘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비교적 간단하게 그 요소들을 추려내 가지고 뒤에 리더십이라는 글자만 붙이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리더십이라는 이제 그 항목으로 해서 오늘 6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첫 번째는 정치적이라는 말하고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을 좀 구별을 해낼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이라고 하는 그 측면의 부분을 좀 이게 아렌트로 보면 가장 중심적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가져왔고, 또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그 전문적 의미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안에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사안에는 정치적 차원도 있고 사회적 차원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얘기하는 공적인 것, 사적인 것,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적 영역이 있고 공적 영역이 있는데, 또 사적인 일이 있고 사적인 성격의 일이 있고 공적 성격의 일이 있겠죠. 공적 성격의 일은 공적 영역에서 하는 것이고 사적 영역의 일은 사적 영역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사적인 것이 그런데 공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제 이게 사회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나누는 기본 개념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리스의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라고 번역되는 그 세계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아테네에 보면 가정이 있고, 근데 가정과는 별개로 영역이 하나 형성이 되는 것이 폴리스라고 하는 영역인데, 이 폴리스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가정에서 다루는 문제는 다 가정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게 이제 공적인 것의 핵심이 되는 가장 원초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은 바로 답이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이 있는 문제는 그거는 공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이 붙어서 답을 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답이 없는 문제들,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어떤 삶의 원리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토론이 되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공적 사안인 것이고, 그것을 다루는 영역이 공적 영역이고, 그게 폴리스라는 공간이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그런 동물이 폴리스적인, 다시 말하면 정치적 동물, 인간이 왜 정치적 동물이냐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폴리스에 들어와서 그런 공적 사안을 다루는 중요한 인간적인 능력, 역량, 기제는 뭐냐 하면 말이라는 거죠. 말. 그럼 말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말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하고는 이제 주먹이 나가고 폭력이 나가면 그때 이제 정치가 스탑이 되고 다른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정치와 비슷해 보이니까 폭력적으로 전쟁이 막 벌어지는 것도 결국 그것도 전쟁도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정치의 연장이다. 전쟁론을 쓴 클라우즈베이츠가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보면 정말 그게 정치의 연장이냐? 아니다. 그건 정치의 종료고, 그거는 정치가 아닌 비정치적 행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는 끝까지 말로 가야 되는 이제 그 영역이라는 거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따져서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 그리고 공적인 것은 답이 없지만 함께 모두가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고 나누어서 판단해야 될 문제, 이것이 이제 공적인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첫 번째 요건, 이거는 이제 정치를 얘기할 때 아렌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치적 접근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이거는 따져서 계산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구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첫 번째가 정치적 측면에 대해서 주목할 줄 알고 구별해낼 줄 아는 리더십입니다. 그럼 그 정치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원리가 작동해야 하느냐가 이제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공공성이라는 것과 공동선은 조금 다릅니다. 공동선은 커먼 그라운드를 찾는 겁니다. 커먼 그라운드가 이제 관심사나 가치의 커먼 그라운드라면 그건 공공선인데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과 여러분들의 이익이 되는 것에 어떤 수렴점을 찾아내는 이해관계의 종합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그건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공동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동선의 개념이 사실은 공공성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오늘날의 이제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이 공동선이라는 개념이 공공성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포괄해서 이제 개념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렌트나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구별해 보게 되면 이해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따져서 공통점을 찾아 들어간다면 그것은 이제 커먼 굿의 얘기고, 그다음에 공공성, 퍼블릭의 문제는 그런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가야 되는, 다시 말하면 사적인 영역과는 구별되는 어떤 공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의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서 찾아가야 되는, 이제 그것이 바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되겠습니다. 사고방식 속에 우리가 무엇이 중심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이제 이슈를 던지는 게 마이클 샌델이고요. 이제 아까 우리의 아렌트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서 제대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샌델의 이런 주목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이제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료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료주의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무서운 것은 관료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거기에는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관료주의의 지배는 영어로 얘기하면 no man's rule. 분명히 뭔가 그 룰,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하느냐?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관료들은 있죠. 그런데 관료주의가 작동이 될 때는 거기는 사람이 없어지고 책임이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여기를 갔더니 저기 가라고 저기 갔더니 가라고 빙글빙글 돌기만 하는, 그냥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 왜 이 조직 속에, 특히 이 관료제라고 하는 것을 막스 베버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그 어떤 공적 기구의 작동 방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런 무서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까? 뭐가 빠졌을까? 그걸 아렌트가 사유가 빠졌다. 사유 없음, 무사유. 이게 이제 악의 평범성,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생각이 없이 살아갔을 때는 엄청난 악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점. 그럼 도대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걸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뭐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내가 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남의 입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그런 문제고 가야 될 텐데요. 일단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매듭을 지면 관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관료 체제와 행정 체제와 그건 떠받치고 있는 뒷받침하고 있는 법적 체계, 법률의 체계들이죠. 관료주의도 그렇지만 독단도 문제입니다. 독단. 독단에 빠져 있다. 다른 사람이 독단에 빠져 있는 거는 쉽게 간파가 되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단에 빠진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그 말이 안 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말하죠, 그죠? 그 말을 할 때 이게 대화의 말이 아니라 주장을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 뭡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언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독단에 빠져 있지 않느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독단에 빠져 계십니까? 그거는 짚어봐야 될 텐데 자기의 언어가 어떤지를 보는 것이 바로 내가 독단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말밖에는 다루는 게 없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다 말로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의 그 파워가 우리의 정신으로 들어올 때는 말로 들어오니까 말이라는 것이 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작동이 되고 대화가 된다는 얘기는 말의 영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는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관료주의도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관료주의가 관료제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료가 효율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일들, 이 법칙, 이 법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의미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을 통해서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독단을 넘어서고 관료주의의 폐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참 흥미로웠던 일인데요. 예측 불가능성을 예측하는 우리 이거는 상식입니다. 우리 인간사는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항상 예측 불가능한 일이 어떤 경우에는 야 일이 너무 잘 풀린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하고 보면 어느 정말 뭔가가 막 벌어지는 이럴 줄 알았어 이런 이제 일들이 있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단 한 가지가 뭐냐?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다 다르다. 이 다르다는 것이 계산법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사회적 정치적 얘기를 했지만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답이 있지만 정치적 문제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사안에 들어오면 공공성의 사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자기 의도대로 되는 일이 어디에 있던가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통찰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주의의 역동성입니다. 인간의 조건에 최근에 읽었는데 이 구절이 굉장히 다가왔습니다. 대답은 이제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답을 추구합니다. answer, 답은 매일 주어진다. 대답은 실천적 정치적 문제이며 다수의 동의에 달려 있다. 그럼 다수의 동의는 뭡니까? 결국 다수결로,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수결 하면 우리는 그게 의심을 좀 가지죠. 왜냐하면 소위 그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다수의 전제, tyranny of the majority, 다수의 전제라는 말 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수가 몰려가지고 이해관계 중심으로 확 하면 이 국가가 그냥 계속 그걸로 쏠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런 위험이 있다를 경고한 겁니다. 진정으로 이제 의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는 이 다이내믹스에 있다. 민주주의는 그 역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다수결밖에 없다. 그러나 그 다수라고 하는 존재는 어리석은 다수가 어리석은 다수로 있는 게 아니고 깨우친 다수가 깨우친 다수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다이내믹스 속에 있으니 그럼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항상 특히 공적 영역에 계신 분이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이들을 이제 설득해서 데려갈 것인가 하는 거기에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지
한 번 성공했다고 이제는 우리 편이야 하고 있으면 넉넉히 있으면 순식간에 그 지지 세력들은 사라지고 마는. 이제 그게 민주주의의 다이내믹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이용하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6가지로 이제 열거된 것의 가장 핵심 어쨌든 하나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중심은 뭐냐 하면 thinking, 사유, 생각하는 거.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나 아렌트 표현인데요. Thinking without banister. banister는 이제 난간입니다. 계단 올라갈 때 왜 난간 잡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도깨비 영화 누가 굉장히 좋아했던 도깨비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저도 다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도깨비 그걸 보고 있으면 이제 가끔 이제 천국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천국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계단만 있고 난간이 없어요. 난간이 없는데 안 떨어지고 어떻게 갈까요? 아마 안 떨어지고 갈만하니까 천국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기라 사마천의 사기라든가 과거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할 때 우리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보면 우리한테는 판단력이 생기죠. 이런 때는 이렇게 했구나, 저런 때는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판단력이 생겨서 우리 앞에 어떤 사안이 부딪혔을 때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책임도 나한테 오는데 바로 거기에서 작동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내가 홀로 판단과 결단을 해야 될 때 그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서 생각이 작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 6가지를 말씀드린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코어를 이제 짚어서 말씀드린다면 생각이다. 그거는 뭐 아이히만 그뿐만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6번 이 여러 가지 측면을 얘기할 때 항상 개입되는 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